무례함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찾고 깎아내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든 남이든 타인이 잘 되는 상황에서 축하보다는 질투와 의심을 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성공했고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면 그 정당한 결과를 그 사람의 인맥과 운이 좋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냐며 어쭙자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남이 잘 되고 인정받는 상황에 스스로 결핍을 느끼며 수준 낮은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격이 떨어지는 무례함에는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 인생을 살아왔으므로 스스로 무례하다고 자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무례한 말을 했다고 인식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오늘은 이 두 개의 책 내용을 바탕으로 무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무례한 사람들을 확실히 제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 좀 무례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분명 기분 나쁜데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 혹시 이렇게 주변에 무례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5가지의 특징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 첫째, 난 솔직한 편이야 라고 말한다. 내가 거짓말을 못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말, 무례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다. 아무렇지 않게 남을 지적하면서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해놓고선 솔직한 표현이라는 핑계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상처 주는 말이나 비판적인 의견을 마구 던지고 그걸 솔직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르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예의 없는 행동일 뿐이다. 둘째,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말할 기회만 기다린다. 중간중간 끼어들어 상대방의 말을 끊고 화제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한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도 자기 생각을 말할 타이밍만 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할 때는 과하게 강조하거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셋째,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고 뜬금없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혹은 자랑을 시작하거나 대화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도 많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화의 흐름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쌓이기 마련이다. 넷째,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자주 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화제를 집중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대화 방식은 대부분 내 말이 맞고 내 말은 틀렸어 라는 태도를 유지한다. 인간관계에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수다. 하지만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런 자기 객관화가 부족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다. 무례한 행동을 지적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바로 합리화에 들어간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라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돌려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서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상대방이 오해했다고 탓한다. 심지어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라고 묻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무례한 태도를 유지할 뿐이다. 무례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말투. 첫째,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무례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말투기도 하다.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라고 말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말투는 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뒤에서 딴 말하고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낫다. 굳이 앞에서 면박을 주고 솔직하다는 걸 방패 삼아 경우 없는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도 딴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되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레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딴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조심성과 배려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항상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라며 운을 띄우고 그 일을 내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던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진짜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무언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간을 내서 컨설팅을 해줬을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적 노력과 물질적 노력을 쏟지도 않고 널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짜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게.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줘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다. 셋째,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수천 가지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짧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수천 가지의 취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다. 뉴스 기사 지나가는 거 하나 훑고 눈동냥으로 본 걸 자신이 한 거라고 믿는다. 기타줄 한 번 튕겨놓고 기타를 제대로 배우고 쳐봤다고 하거나 등산 동호회 가입만 해놓고 자신이 등산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정작 제대로 해보지 않아놓고 상대방이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눈동냥, 귀동냥 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든 죄를 뿌린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주변 지인이 하던데. 그리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의 말미에는 항상 이런 결말이 나온다. 그거 안 돼, 힘들어 하지 마.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놓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말로 비비려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해라. 옆에 둬봤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상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결국 자신에 대한 분노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주변을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 배운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는다. 잘 배운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첫마디를 너 아직도 이렇게 입고 다니냐? 완전 늙은이 같아라고 한다거나 내 인생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보인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드한 이미지를 줄 것 같아 내가 패션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의 걱정을 표방하는 무례를 저질러 반응을 하기도 애매할 수 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평가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여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떠받들어 주길 원하고 신봉하게 하길 원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애초에 못 배운 무례한 사람들의 평가 따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좀 올드한가? 너무 늙은이 같은가? 이제 그만 노력할 때 된 건가? 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괴로워하지 않고 지 인생이나 열심히 살지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린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며 의미를 되뇌는 게 아니라 그딴 말에 대해 생각하며 내 정신 건강을 망칠 바에 편하게 쉬는 편이 낫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냥 그런 말을 했을 때 그저 한마디로 알겠어라고 하면서 무례함을 이어나갈 여지를 원천 차단해버린다. 이들은 자신의 무례가 무시로 돌아올 때 한순간에 무기력해진다. 둘째, 분노를 측은함으로 바꿔버린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씩씩거리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비 사위의 예물 시계 브랜드를 갑자기 어떤 지인이 물어서 말해줬더니 예물 시계로는 좀 급이 떨어지는 브랜드 아닌가요? 좀 더 주고 좋은 거 사시지라는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에게 큰 분노와 짜증이 났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측은하게 생각해줘라. 축하해줘도 모자란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 안에 큰 결핍이 있을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굳이 시계 브랜드 갖고 남 기분 망치려고 애쓰는 사람이 분명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으니 남의 인생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친구한테 말해주니 친구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도리어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먹고 자라나는 기괴한 동물과도 같다. 자신의 반응에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면 된다. 무례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말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못 해줘? 이건 해줘야지라고. 무의식 중에 나를 조종하려 하는 못된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 아, 그치. 얼른 해줄게. 미안해가 아니라 그 부분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해줄래? 내가 왜 그걸 해줘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냥 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면 되고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었네. 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하며 잘 풀어가면 된다. 명심하자.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절대 무례한 사람들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지 말자. 두 번째, 상대의 막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최악의 인간들은 충고를 가장한 예의 없는 비난을 스스럼 없이 한다. 너 살 좀 빼. 진짜 돼지 같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애매하게 걱정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며 얌체같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이런 식의 막말을 흘려보낸다면 상대는 당신을 계속해서 호구로 보고 정신력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살을 빼는 게 너의 걱정거리와 어떤 상관이 있어라고 묻거나, 그건 걱정이라기보다는 비난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상대에게 되물어야 한다. 상대의 막말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막말해도 큰 상관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선을 넘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며 상대에게 지금 당신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직접 인지할 수 있게 대처해야 한다. 격이 없는 무례함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할 바에는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확실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 세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는 단답으로 잘라 말하자. 시도 때도 없는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당신은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라고 신호를 보낸다거나 더 무례한 행동이나 말을 해 그 사람의 말문을 막는 방법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처럼 단답으로 잘라 말할 수가 있는데 상대의 무례한 말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전개시킬 수 없게 가능성조차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내 삶이 어때서라며 욱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래 알겠어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감정을 섞지 않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대답만 한다면 상대방도 할 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도리어 나는 이렇게 너를 걱정해 주는데 넌 왜 반응이 그렇냐라며 화를 낼 것이다. 그때 걱정 안 해줘도 돼라고 딱 잘라 말하면 상대는 한순간에 말문이 막혀버린다. 그러니 당신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말자. 네 번째, 설득하기 위해 열 올릴 필요가 없다. 무식한데 신념만 가진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자신이 믿는 세상이 무조건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열 올릴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구가 평평한 거면 지구는 평평해야 한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면 그만이다. 그 자리에서만 열심히 듣는 척하고 다음부터는 굳이 만날 필요도 없다. 특히 반박병에 걸린 사람에게 애쓰며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뭐만 하면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 라며 끊임없이 반박하고 태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며 재반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 반박을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니까. 상대의 얕은 도발에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게 나의 정신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내 기분을 열심히 살피기. 다른 사람이 무언가 부탁할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뭔가 찝찝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건 다 이유가 있다. 도와줄 때는 기분이 보람찬 게 당연하고 도움에는 보답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나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기는커녕 응당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안 해줘서 섭섭해하는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자. 누군가를 호의로 도와줬지만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것도 없어. 기분이 좋지 않고 애매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 이용당하고 휘둘리면 나만 호구된다. 6번째, 무리한 요구는 단 하나도 들어주지 말자. 한때는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면 지옥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설령 그 사람이 하는 부탁이나 제안이 내가 현실적으로 해낼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라도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은 인간관계에서 크나큰 부담을 동반했고 어떻게든 부탁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됐다. 그런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더 무리한 부탁을 추가로 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부탁을 위한 부탁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 더 이상 안 되겠어서 한 번 거절하는 용기를 냈었는데 생각보다 거절은 쉬웠고 나는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었다. 그 후로는 무리한 부탁은 그냥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게 됐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부탁을 억지로 꾸역꾸역 들어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의 무리한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서로의 갑을이 형성되고 나중에는 그런 부탁이 당연해지는 사이가 된다. 거절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적응된다. 내가 거절을 해야 상대방도 이런 부탁은 하면 안 되겠구나. 머릿속에 제어 장치가 생긴다. 그러니 무리한 부탁은 결코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7번째,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야비하고 짜증나는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파고들면 나만 손해다. 결국 그 일의 승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당연히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맞지만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 없고 괜찮은데 괜히 신경 거슬리거나 상대방에게 한 방 먹이고 싶어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칼은 내려놓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어차피 상대방을 찌른다고 해도 상대방도 나를 찌르게 되어 있고 누가 덜 많이 찔렸냐, 더 많이 찔렸냐의 차이지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매한 가지기 때문이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너는 인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생각한 뒤 내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8번째, 바꾸려 하지 말고 구별해라. 의미 없는 인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없는 인맥이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오렌지인들이다. 오래됐기에 어떻게 끊어낼 수도 없고 또 쌓아온 정과 추억이 있어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와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 쉽게 안 바뀐다라는 사실이다. 몇십 년간 그 사람이 고수해온 생활 양식과 가치관은 절대 단기간에 바뀔 수 없다. 본인이 직접 깨닫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옆에서 하는 조언이나 걱정의 충고는 그 사람 입장에서 오지랖 넓은 간섭,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나의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일이다. 그렇기에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구별해라.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말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신중하게 나의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쌓아나가라. 9번째, 내일 열심히 하기.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새 없이 내 일이나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아가자. 이 일이 바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얕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 못되고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능력에 기생하려 한다. 말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목표는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히 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내 인생이 바쁘고 보람차면 상대방의 수가 낮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 10번째,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완전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갖고 나가면 된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감흥도 없다.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자.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나에게 온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부터 챙겨라. 내 코가 석자인데 남부터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봉사나 선한 마음을 폄하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일단 나부터 챙기고 내가 똑바로 서야 한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지갑에 빈틈이 없어야지 못된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 자신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용하고 흔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하는 인간관계 유형 4가지. 첫째, 내가 주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계.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면 된다. 그럼 둘로 나뉜다. 잘해준 나에게 감사해서 어떻게든 베풀려 하는 경우와 그 호의를 당연함으로 여기고 더 큰 호의를 바라는 경우. 이럴 때 굳이 후자의 관계를 유지하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당장 끊어내라.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든 기생해 콩고물이라도 얻으려 하는 쌀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둘째, 사과하지 않는 유형. 사소하든 크든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변명하는 유형. 이런 유형들은 함께 있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넘어가면 될 문제를 내가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되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말 당연하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잘못한 건가? 라고 의심이 들게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자.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다. 셋째,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은 유형.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높은 유형들은 항상 열등감에 가득 차 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수준과 역량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한다. 5 정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인데 10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5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10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면 인정하고 배우려 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흉보고 그 사람들의 성과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만 앞서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넷째, 비속어가 입에 밴 유형. 가끔 친하다는 이유로 비속어를 스스럼 없이 내뱉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데 비속어를 쓰는 게 친밀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고 얕은 생각이다. 사람의 정신은 자신이 쓰는 말과 같다. 비속어를 쓰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면 내 정신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비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잘 모르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장소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멀리하자. 남들의 불편함을 어쩌라고로 받아들일 유형이다. 언젠가 뒤통수 때릴 사람들의 특징. 첫째, 작은 이익에 예민한 사람.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에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가 아닌 이익 앞에서 더 예민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큰 이익을 앞두고 크게 뒤통수 맞기 전에 작은 이익에 눈 돌아가는 사람을 멀리하자. 그 작은 이익으로 당신을 쉽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큰 걸 보지 못하는 소인배들은 절대 같이 갈 필요가 없다. 둘째, 대책 없이 착한 사람. 너무 착하다 보니 온갖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스스로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승낙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직장 상사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착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떠넘겨줘도 자기 할 말을 못하고 다 받아왔다. 그 몫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고, 서로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다 보니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함께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와 일을 아예 망치기도 한다. 셋째, 갑질당했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갑질당했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다. 발렛 파킹하는 분에게 본인이 차키를 던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불편함과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건 갑질이다.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말없이 휘휘 손짓을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건 갑질이다. 이처럼 뭐만 하면 습관적으로 갑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일상이며 언제든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불합리한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느껴지면 한순간 어이없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하자.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 조언. 부탁을 못 들어줘도 괜찮다. 남에게 퍼주고 정작 자신의 몫은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미안하니까.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내서라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내가 많은 걸 퍼주더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걸 주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을 표시할 수도 있다. 남에게 퍼주는 인생을 살면 정작 나에게 남는 게 없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벅차고 힘들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퍼줄 필요가 없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티를 내야 한다. 남에게 이것저것 퍼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례하고 자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대해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허허 웃고 넘긴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격없는 무례함에는 응당 불편함을 표출해야 하고 선 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남이 아니라 나를 챙겨라. 남의 인생을 도와주고 그 인생이 잘 되도록 퍼줘봤자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일을 그렇게 하면 경력이라도 쌓이고 경험이라도 쌓이지 인간관계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물론 남을 챙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 상대방을 챙기더라도 내 중심은 확실해야 한다.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퍼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날 싫어하는 사람은 그대로 둬라. 상대방이 날 싫어할까봐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추고 무조건 퍼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싫어한다. 너무 친절해서 가식적이야. 쟤 너무 다 맞춰줘서 별로야. 이렇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까내리고 싫어할 이유를 만든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맞춰주며 나를 잃을 필요는 없다. 날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시간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나이 들매 품격의 생각.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 연예인이 김숙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네요. 그러자 김숙은 상대방을 건조한 표정으로 지그시 바라보며 상처 주네 하고 받아쳤습니다. 농담을 꺼낸 그는 머쓱해하며 사과를 건넸죠. 살다 보면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농담을 던지거나 외모를 두고 비아냥거리거나 듣기 거북한 욕설이나 나 뜨거운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 눈치 보느라 상처만 받고 있었나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위에 대놓고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은 연습으로 충분히 단련 가능합니다. 이제는 기분 나쁜 상황과 마주쳤을 때 집에 와서 이불킥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고를 날려버리세요.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합니다. 무례한 이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고생을 알아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정도 티를 냈으니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혼자 그 상처를 감내하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례한 사람 앞에서 물러서거나 그냥 져주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부디 더없이 착한 여러분이 더 이상 관계에서 상처받고 다치지 않을 수 있게 그로 인해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처방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